코스모스. 우리가 지금 다시 읽어야 할 이유.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1980년에 출간되어 전 세계 수천만 명의 삶을 바꾼 한 권의 책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바로 칼 세이건의 코스모스입니다. 40년이 넘은 이 책이 왜 지금 2026년을 사는 우리에게 여전히 중요한지, 그리고 이 책이 우리의 미래에 대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 책이 어떻게 탄생했는지부터 알아볼까요? 1980년 냉전이 한창이던 시기였습니다. 미국과 소련은 핵무기 경쟁을 벌이고 있었고, 사람들은 언제 핵전쟁이 일어날지 모른다는 불안 속에 살았습니다. 환경오염은 심각해지고 있었지만 아직 많은 사람들이 그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하던 때였죠. 바로 이때 천문학자이자 과학 커뮤니케이터였던 칼 세이건은 PBS에서 13부작 다큐멘터리 코스모스를 제작했고, 동시에 같은 제목의 책을 출간했습니다. 그의 목표는 단순했습니다. 복잡한 과학을 모든 사람이 이해할 수 있게 만들고 우주적 관점에서 인류의 문제를 바라보게 하는 것이었죠. 그렇다면 코스모스는 무엇을 말하고 있을까요? 첫 번째, 우리는 우주의 일부입니다. 세이건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별의 물질로 만들어졌다. 이 문장이 무슨 뜻일까요? 우리 몸을 구성하는 탄소, 질소, 산소, 철과 같은 원소들은 모두 수십억 년 전 별의 중심에서 핵융합을 통해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 별들이 죽으면서 폭발하며 우주 공간에 흩뿌려진 물질들이 모여 지구를 만들었고, 결국 우리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과학 지식이 아닙니다. 우리가 우주와 분리된 존재가 아니라 우주가 스스로를 인식하는 방법이라는 깊은 통찰입니다. 두 번째, 지구는 작고 연약합니다. 세이건은 창백한 푸른 점이라는 표현으로 지구를 묘사했습니다. 보이저 1호가 64억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서 찍은 지구의 사진을 보면 지구는 광활한 우주 속 먼지 한 점에 불과합니다. 이 작은 점에서 인류의 모든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모든 전쟁, 모든 사랑, 모든 발명, 모든 예술이 이 점 위에서 일어났죠. 세이건은 이를 통해 우리에게 겸손함과 동시에 책임감을 일깨웁니다. 우리가 아는 유일한 생명의 집이 바로 이 작은 지구이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과학적 사고는 생존의 도구입니다. 코스모스는 과학의 역사를 통해 인류가 어떻게 미신과 무지를 극복해왔는지 보여줍니다.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들부터 갈릴레오, 뉴턴, 다윈, 아인슈타인까지 과학자들은 끊임없이 질문하고 증거를 찾으며 진실에 다가갔습니다. 세이건은 말합니다. 과학은 단순히 지식의 축적이 아니라 생각하는 방법, 즉 회의적으로 질문하고 증거를 요구하며 논리적으로 판단하는 능력이라고요. 오늘날 가짜 뉴스와 음모론이 넘쳐나는 시대에 이 메시지는 더욱 중요합니다. 코스모스는 또한 생명의 기원과 진화에 대해 경이로운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약 38억 년 전 지구의 원시 바다에서 첫 생명이 탄생했습니다. 단순한 단세포 생물에서 시작해 물고기, 양서류, 파충류, 포유류를 거쳐 결국 우리 인간까지 진화했죠. 이 모든 과정은 자연 선택이라는 놀랍도록 단순하면서도 강력한 메커니즘을 통해 일어났습니다. 세이건이 강조하는 것은 이렇습니다. 지구상의 모든 생명은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나무도, 박테리아도, 고래도, 우리 인간도 모두 같은 조상에서 나왔습니다. 우리는 DNA라는 같은 언어를 공유하고 있죠. 이 인식은 왜 중요할까요? 우리가 다른 생명체를 함부로 대할 수 없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생물 다양성의 파괴는 곧 우리 자신의 생존 기반을 파괴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코스모스는 단순히 아름다운 우주와 생명의 이야기만 하지 않습니다. 세이건은 매우 심각한 경고도 함께 전합니다. 1980년 당시 가장 큰 위협은 핵전쟁이었습니다. 세이건은 핵겨울 이론을 대중화한 과학자 중 한 명입니다.
전면 핵전쟁이 일어나면 지구 전체가 먼지와 연기로 뒤덮여 햇빛이 차단되고 지구의 온도가 급격히 떨어져 대부분의 생명이 멸종할 것이라는 이론이죠.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류는 처음으로 스스로를 멸종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되었다고요. 2026년을 사는 우리에게 이 경고는 여전히 유효합니다. 핵무기는 여전히 존재하고 새로운 위협들도 생겨났습니다. 기후변화는 돌이킬 수 없는 지점을 향해 가고 있고 인공지능 같은 새로운 기술은 엄청난 가능성과 동시에 위험도 가지고 있습니다. 세이건이 우리에게 묻습니다. 우리는 충분히 현명할까? 우리의 기술이 우리의 지혜를 앞서가는 이 위험한 시기를 넘어설 수 있을까? 하지만 코스모스는 절망의 책이 아닙니다. 오히려 희망의 책입니다. 세이건은 우주 탐사야말로 인류의 미래라고 믿었습니다. 그는 보이저 탐사선에 골든 레코드를 실었습니다. 지구의 소리, 음악, 이미지들을 담은 이 레코드는 외계 문명을 만날 가능성은 희박하지만 인류가 무엇인지,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우주에 알리는 메시지였습니다. 그는 또한 화성 탐사, 소행성대 연구, 그리고 언젠가 다른 항성계로의 여행을 꿈꿨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알을 한 바구니에 담아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지구에만 머물러 있다면 소행성 충돌이나 기타 재앙으로 인류 전체가 사라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의 희망은 단순히 우주 탐사에만 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인류의 집단지성, 협력할 수 있는 능력, 그리고 무엇보다 배우고 성장할 수 있는 능력을 믿었습니다. 세이건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누구일까? 우리는 우주가 자신을 알아가는 방법이다. 우주의 일부가 우주 전체에 대해 생각하고 있다. 우리는 매우 특별한 종이다. 자, 그렇다면 2026년을 사는 우리는 코스모스로부터 무엇을 배워야 할까요? 첫째, 우주적 관점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의 일상적 문제들, 정치적 분열, 국가 간 갈등들을 우주적 규모에서 바라보면 어떨까요? 우리는 모두 같은 작은 행성에서 함께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국경도, 인종도, 종교도 우주적 관점에서는 의미가 없습니다. 둘째, 과학적 사고를 일상에 적용해야 합니다. 가짜 뉴스, 음모론, 비과학적 주장들이 넘쳐나는 지금 증거를 요구하고 논리적으로 생각하는 능력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합니다. 세이건이 말했듯이 특별한 주장에는 특별한 증거가 필요하다는 원칙을 기억해야 합니다. 셋째, 지구를 보호해야 합니다. 기후변화, 생물 다양성 감소, 해양 오염, 이것들은 더 이상 미래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당장의 위기입니다. 세이건이 40년 전에 경고했던 것들이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유일한 생명의 집, 지구를 지키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넷째, 호기심과 경이로움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세이건이 코스모스를 통해 전하고자 했던 가장 큰 메시지는 바로 이것입니다. 우주는 경이롭고 생명은 신비롭고 우리 자신도 놀라운 존재라는 것이죠. 이 경이로움이야말로 우리를 더 나은 미래로 이끌 원동력입니다. 마지막으로 희망을 가져야 합니다. 세이건은 인류의 가능성을 믿었습니다. 우리가 직면한 문제들이 아무리 크더라도 우리는 협력하고 배우고 성장할 수 있는 종입니다. 우리는 이미 많은 위기를 극복해왔고 앞으로도 그럴 수 있습니다. 코스모스는 단순히 우주에 관한 책이 아닙니다. 우리가 누구인지, 어디에서 왔는지, 그리고 어디로 가야 하는지에 대한 책입니다. 40년이 지난 지금도 이 책이 여전히 읽히는 이유는 세이건이 던진 질문들이 여전히 답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충분히 현명할까? 우리는 살아남을까? 우리는 별들에 닿을 수 있을까? 그 답은 바로 지금을 사는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도 코스모스를 읽어보시길 권합니다. 그리고 우주적 관점에서 한 번쯤 우리의 삶과 미래를 다시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희망문 TV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해요.